로스트는 프로그램을 동작할 때 노드라는 단위로 동작시킵니다. 그리고 로스트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패키지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죠. 그리고 로스트는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 사용하는 터미널에서 로스트와 인터페이싱 하기 위한 여러 커맨드 라인들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와 같은 로봇 시스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들을 해볼지 생각을 해보죠. 여기 달리는 카메라들로부터 센싱을 받아오고요. 이렇게 받아온 카메라 데이터로 앞에 계단이 있다 라고 인지하게 되면 그 계단이 있으므로 나는 발을 평소보다 좀 더 높게 들어야겠네 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실제 판단한 결과를 여기 무릎에 있는 이 액추에이터에 제어 신호를 주어서 이제 실제로 무릎을 들어 올리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이 로봇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부착되어 있는 파츠만 하더라도 뭐 무릎, 발목, 종아리, 팔꿈치, 팔목, 몸통 엄청나게 파츠가 많죠. 이에 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예제는 자동차 형태의 로봇을 볼 것인데요. 이 로봇은 몸체에 바퀴 4개가 달려있고 카메라 달린 게 끝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형태의 로봇이 앞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을 인식하는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표지판으로부터 카메라가 센서 이미지를 받습니다. 어떠한 빨간 색깔 육각형을 보았네요. 팔각형이죠. 빨간 색깔 팔각형을 보았는데요. 이 팔각형 안에 뭔가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한 내부에 글자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 빨간색 팔각형 안에 있는 글자가 stop이라는 멈춤이었다면 내가 정지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 hello라고 돼 있으면 그냥 인사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의 결과를 이제 실제 제어 신호로 바꿔서 전달하게 되죠. 만약에 멈춰야 했다면 멈추기 위해서 뭐 이제 아웃풋을 0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멈춤이 아니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갈 길을 가는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의 제어 신호를 줬겠죠. 이런 상황을 만약에 로스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로스로 구현했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1번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드가 있을 것이고 또 2번과 3번을 수행하는 각각의 노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노드에서 센서 이미지를 받았다면 받은 센서 이미지를 2번 노드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2번 노드가 1번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실제 판단을 내리는 내부에 로직이 돌고요. 그 이후에 판단을 내린 결과를 3번 노드로 전달하고 3번 노드는 판단 신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모터의 제어 신호로 바꾸고 모터를 돌릴 것인지 혹은 멈추게 하겠죠. 그래서 로스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노드들 그리고 노드들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움짤은 제가 로스 공식 홈페이지 로스 공식 도큐멘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노드들 사이에 이렇게 이 회색깔 동그라미들은 다 데이터가 오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노드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통해 로스 프로그래밍이 구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노드들은 이해했는데 이 토픽, 서비스,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 클라이언트,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픽, 서비스, 액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전화를 걸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뭐 교수님께 뭐 이야기한다 할 때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도중이라면 친구와 카톡이나 문자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전화만 있어도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과 문자, 톡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수단마다 장단점과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드들 사이에서 의사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드들 사이에서 이 데이터가 오갈 때도 토픽, 서비스, 액션, 파라미터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오가고 하는데 사실 뭐 토픽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방식들마다 서로 다른 장단점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론 시간에서 배울 내용들은 이 토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같은 과정을 서비스, 뭐 액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스트의 노드의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노드를 배웠으니 실제로 노드를 하나 실행시켜 봐야겠죠? 노드의 실행은 커맨드 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보죠. 미리 준비해놨는데요. 그래서 로스트 폭시를 해주시고 로스트 런, 지금은 터틀심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런 화면이 나왔네 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하고 거북이가 나오게 하고 터틀심이라는 창이 나오게 하는 노드가 실행됐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로스 투 런 이라는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노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로스 투 런, 패키지 이름, 실행 프로그램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패키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강의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기 들어가는 실행 프로그램 이름은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을 했다 라고 하면 빌드된 결과의 실행 파일이 될 것이고요.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따로 엔트리 포인트라는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실행 프로그램 이름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행 중인 노드들의 리스트를 확인하기 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이것은 종료하셔도 되고요. 강의 이제 설정 부분에서 봤던 Gcamp 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잘 켜졌다 라고 하면 일단은 제쳐두고 여기에서 우리는 로스트 노드 리스트를 쳐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 중인 노드들의 리스트 나열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러한 gcamp world.launch 파일을 실행시켰더니 다음과 같은 노드들이 실행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하나의 노드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리스트를 한번 잘 보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로봇을 앞뒤 양옆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커맨드 라인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력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로봇을 전후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후 양옆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노드가 실행된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로스트 노드 리스트를 해볼게요. 자,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스키드봇 텔레옵 트위스트 키보드 라는 것이 새로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행시켰던 이 프로그램, 이 노드는 스키드봇 텔레옵 트위스트 키보드 라는 이름을 갖고 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로스트 노드 인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예시에는 스티어 드라이브 컨트롤러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텔레오 트위스트 키보드를 해보겠습니다. 로스트 노드 리스트 텔레오 트위스트 키보드 해주면 잘못했네요. 로스트 노드 리스트 스키드봇 텔레오 트위스트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리눅스 터미널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때는 그냥 컨트롤 C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컨트롤 C를 눌러 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르면 컨트롤 C가 사실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명령어로 취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V도 마찬가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C를 하고 컨트롤 쉬프트 V를 해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시 리스트가 아니죠. 인포죠. 이 노드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수많은 글자들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뭐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뭐 액션 클라이언트, 액션 서버,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것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모르실 거고요. 대신에 이 노드가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데 이 노드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노드는 여러 다른 노드들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노드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서 토픽으로 되어 있는지 서비스로 되어 있는지 액션으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어떠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를 사용해서 왔다 갔다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커맨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지금 사실 보시면 다 글자로 나와 있어서 사실상 되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스에서 또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여러 디버깅 툴들, 시각화 툴들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RQT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선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시면 이미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설치를 하실 겁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Y를 눌러서 Yes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RQT 그래프를 실행시키기 위해선 터미널에서 RQT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로스폭스를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네. RQT 그래프를 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왼쪽 위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것이에요. 대신에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배치들 동글동그라미들의 배치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매번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RQT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RQT 그래프를 지금 살펴보시면 동그라미들이 있고 커다란 네모가 있고 화살표들이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동그라미들은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텔레오 트위스트 키보드에서 스키드, 스티어, 드라이브, 컨트롤러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방식이 뭐 토픽인지 서비스인지는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 보내는 이 이름이 스키드봇 CND 벨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 있는 노드들, 관련 있는 오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다 손쉽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여기 있는 체크 옵션들 있죠? 이 체크 옵션들을 지금 제가 강의에서 찍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보신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손쉬운 RQT 그래프라는 툴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RQT 그래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제보 로스 헤드 히어큐 컨트롤러에서 로버 스테이트 퍼블리셔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시켰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지? 실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되고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RQT 그래프를 입력을 하시고 이 둘 사이에 지금 이것처럼 화살표가 있다면 데이터는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컨트롤러에서 이 퍼블리셔로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화살표가 없다 라고 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버깅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더불어서 이 RQT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이 RQT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시각화 여러 가지 것들의 도구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RQT를 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스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플러시고 노드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사실 RQT 그래프는 이 RQT라는 집합 안에 있는 노드 그래프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수많은 도구들이 있죠. 이 모든 도구들은 다 로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디버깅 툴 혹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툴들입니다. 이러한 편리한 도구들 때문에 로스 개발할 때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좀 안정성에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더 개발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을 때 로스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면 여러 패키지들을 조합해서 이것으로 실제 동작하는 로봇을 만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도 패키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강의에서도 상단에 로스트 런을 하면서 패키지 이름, 실행 프로그램 이름을 쓰면 이제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미 존재하는 여러 로스 프로젝트들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나노소 도 있고, 터틀버스 3도 있고, 클리어팻의 스팟 로스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지금 여러 폴더들이 보이죠. 여기도 여러 폴더들이 보이고요. 여기도 여러 폴더들이 보이죠. 이 폴더들이 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폴더 단위에서는 기능 관점에서는 관련 있는 코드 파일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 이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description 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도 description 이라는 것이 보이고, 여기도 description 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drive라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도 driver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이제 description은 로봇의 외관, 어떤 모델링에 관한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드라이브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로봇의 형태는 다르고 기능은 다르지만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들은 사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사용되고요. 로스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디스크리션이라는 폴더가 있네. 그러면 내가 모델링을 보고 싶으면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 안에 들어가서 URDF를 보면 모델링 파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션에 들어가서 URDF를 들어가면 이제 모델링 파일들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션에 들어가서 URDF에 들어가면 디스크리션 파일들이 있다. 이러한 암묵적인 로스 개발할 때 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패키지는 코드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모델링 파일, 하드웨어 파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소스 코드들을 모아놓은 폴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관점에서는 시뮬레이션 패키지, 하드웨어 패키지, 모델링 패키지, 원격 조준 패키지, 이렇게 기능 단어로 분리시켜둔 모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패키지로 나누어 놓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두지 않고 모든 패키지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었다면 우리가 빌드를 할 때 이 브링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 줄 고쳤을 뿐임에도 전체 패키지를 다 빌드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작용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로서 나눠놓게 되면 제가 디스크리션만 고치면 디스크리션만 빌드하고, 실제로 빌드할 때도 패키지가 빌드의 단위이기 때문에 훨씬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설정할 때 CBA, CBP를 했죠. 이것이 CBA는 콜컴 빌드 올 이란 뜻이고요. CBP는 콜컴 빌드 특정 패키지가 됩니다. 그래서 CBP를 해서 패키지가 빌드 단위이기 때문에 특정 패키지만 빌드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CBP로 이것을 예약으로 만들어 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마치시고 여러분들만의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C++를 통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에이멘트 CMak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에이멘트 파이썬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커맨드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로스트 패키지 크리에이트 빌드 타입이 에이멘트 CMake, 그리고 패키지 이름, 예를 들어서 뭐 my 패키지 들어가겠죠. 디펜던시를 걸어줘야 돼요. 이때 C++ 결국 에이멘트 CMake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RCL C++를 넣으시면 되고요. 에이멘트 파이썬을 사용하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RCL 파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RCL CPP, RCL 파이는 실제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로스트 디자인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아니라 그 한 단계 아래에서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패키지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 둔 패키지를 보면요.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면 src smakelist.txt package.xml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 종속성 같은 거를 집어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를 적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스메이클리스트 안에 종속성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넣을 때 종속성을 깜빡했는데 나중에 또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스메이클리스트.txt랑 package.xml에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여기서 이 강의에서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식으로 로스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졌는지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로스트 노드 패키지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했던 것처럼 노드를 만들고 토픽이나 뭐 액션을 사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